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유명하신 김정숙 여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한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번에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 참석자 정상외교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17일 귀국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뭐 웬만하면은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삼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 네, 예. 지금 스페인 가서 관광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다 관광이죠. 예. 그 무슨 순방이라고 하지만 정말 관광이죠,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징크스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외교 참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예. 참 국제 망신이라는 말도 또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지금 일본 스가 총리와의 약식 회담 놓고 약속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도 또 김정숙이 탁 데리고 가서 스가하고 어떻게 좀 약식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스가가 1분 만에 싹 가버렸잖아요. 예, 예. 이게 국제 망신 아니야? 아, 그럼요. 국가 품격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까? 그럼요.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어쨌든 톱다운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톱다운도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그 예정되지 아니한 어떠한 외교적인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있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룰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변수가 돼서 양국이 모두 다 어떤 진짜 그 이 손해를 보는 어떤 상황을 방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떤 서로 메시지 교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서 이야기를 서로 해서 무슨 뭐 그 보여주기식이라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외교의 ABC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전혀 어떤 양국 간의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보다는 네. 일본이 요구하는 거 위안부 징용 문제 먼저 정리해. 독도 방어 훈련 뭐 이유를 댔습니다만 이번에 대기는 당신들은 국가 간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거 좀 확실히 지키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만날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도 없었던 일로 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 물론. 교수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했다기보다는 결렬됐다라고 보는 게 더 이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고. 우리 측에서는 언론한테 쏙 저쪽에서 다 합의해놓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또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을 우리 측에서 흘릴 일은 당연히.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전격적인 이 입장 표명이 바뀌었거든요. 일본을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죽창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막 변한 것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든 뭐 이렇게 이 올림픽을 위한 어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진전된 어떤 회담과 관련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가 지금 그 물 건너갔잖아요. 아예 올림픽에 참가도 안 하고 또 저기 월드컵조차도 완전히 북한은 빠졌습니다. 스스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쿄올림픽의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과 관련된 남북 문제가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별의별 걸 다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은 퇴짜를 맞은 거 아닙니까?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좀 어떻게 알랑방으로 끼어가지고 약식 회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참 반일 죽창가 부르고 지소미아 파괴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이게 참 세옹지마네요. 그렇죠. 참. 그런데 이번엔 또 도쿄 올림픽에도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저쪽에서는 시큰둥하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참 국격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본한테 그냥 왜 바지가지 행위를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오락가락 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도리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게 독도 그 지도예요. 평창 올림픽 때요. 한반도 기예요. 그것도 무슨 공식 홈페이지에 뭘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기 남북 합동 단일팀이니까 한반도기에 독도 빼라 그래서 빼줬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빼줬으면서 이번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무슨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어떤 공식적인 뭐랄까 반응을 얻어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양보하고 저쪽은 양보 안 하는데 가서 회담하자 뭐 어쩌다 뭐 하고 하는 것도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좀 창피해요. 네.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대성당이나 좀 가보고 수도원이나 가봤으면 좋은데 북한한테 또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또 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이 부족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부족해갖고 저는 어제 맞았습니다만은 지금 줄줄이 연기되고 있고 아니 저 바이든한테 가서 백신 구걸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또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방 일정부터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잖아요. 예. 오늘 또 어저께 500명이 넘어요. 네. 그러면 500명이 넘으면서 뭘 요구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여행 자제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를 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을 한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외교이기 때문에 G7 플러스 3 저는 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우리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또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한 건데 아니 2박 3일씩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가고 스페인 가고 그럼 아무리 털어봐도 오스트리아를 왜 가야 되는지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스페인을 왜 가야 되는지 아무런 정말 정당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버킷리스트죠. 김정숙 여사의. 예, 그 버킷리스트인데 지금 거기를 못 가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서 많이 지금 갈아입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뜬금없이 지금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북한 발언을 한 거예요. 외국 가면 외국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나라와 관련된 백신의 어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백신 국가야. 그래갖고 백신 생산국이야. 그 우리가 허브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어떤 회사와 우리가 연결을 해.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북한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왜? 우리 아직 25% 달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백신 아직 70%까지 달성을 시키려면 이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은 플러스 3배잖아요. 예. 거기 안정적인 어떤 백신 수급과 관련된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사실 간신히 맞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북한 얘기를 오스트리아에서 한다? 뜬금이 없잖아요. 뜬금이. 그래서 그냥 관광만 하고 놀라니까 좀 얼척이 없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도 좀 해갖고 뭐 뉴스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말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눈독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10시까지 영업 그러니까 왜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 10시부터가 가장 피크잖아요. 그러면 문 여는 시간을 뒤로 해서 8시부터 12시까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근데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4인 뭐 이내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순방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가서 저렇게 옷 갈아입으면서 한다. 그리고 발언도 뭐 백신을 뭐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강요받아서 이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요. 또 뭐 개별수도 아니고 타켓면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뭐 그동안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G7 그 개막식 때 그 영상 그 사진 있잖아요. 네네네. 능라도. 아니 저 이번에 가서 참, P4G가 아니라 이번에, 예, 그저 G7. 트리밍 한 거요. 예. 남아공 대통령 빠져. 남아공 대통령을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무슨 실수 뭐 여차하면 그냥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무자의 실수다. 무슨 야근자가 뭘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무슨 그리고 딱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국력이 이렇게
예, 상징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또 홍보를 했잖아요. 예, 예. 국력이 상징이 아니고 바이든도 끝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앞줄에 서는 거고 그 의전세 예. 뒷독은 이제 총리들이 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중간에 딱 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이 대통령 사진은 없애버리고 이거 문제가 되니까 원위치를 시켰는데 15시간 만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예, 트리밍 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왜 저 신문 일면 뭐 이렇게 감독도 하셨을 테니까 사진을 보면 사진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다 잘라내고 확대시키면서 사진을 잘라내는 것. 이건 뭐 언제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어요. 언제나. 의도 없이 트리밍을 하는 것. 실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진을 왜 잘라요? 확대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야 이게 확대가 되니까. 확대하면 무엇인가 확대를 해야 될 이 필연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자르지. 괜히 사진을 자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잘라내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당연하죠.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봐라.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트리밍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저 귀퉁이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 문재인보다 미친가? 물론 뭐 대한민국 정부의 SNS 계정에 올렸다고 하지만 여기도 다 남아공 대사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국제 외교라든가 결례죠. 결례죠. 또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했는데 그 SNS 계정에 오스트리아기하고 독일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독일기에 올렸다가 또 이 네티즌들이 지적해 갖고 그걸 또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 무슨 1인 기업의 뭐 홍보팀 직원도 아니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혼자서 하니까 누가 검수를 할 수가 없는데 청와대 시스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나라의 국격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수만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스크린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의 그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많은 참사, 외교 참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사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나갈 갈 때마다 예. 나갈 때마다 참사예요. 나갈 때마다. 그것도 제목이 외교 참사예요. 비근한 이해가 능라도 예. P4G의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환경 관련된 다국가 간의 어떤 회담에서 서울 녹색 정상회의 개막식 에서도 그 영상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서울이 아니고 능라도 한강이 영상. 아니라 대동강이 확대가 된 그것도 실수였다. 영상 제작사의 실수라는 거 아니에요? 최종 리허설 때 갑자기 끼어드는 게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체코 방문 때 출발 전에는 체코 대통령과 원전 세일스 하러 간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원전은 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전이 아마 외교상 무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가장 최악이 저거였어요. 벨기에 아셈에서 자기 혼자 사진 못 찍은 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요. 근데 전부 다 내려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자기만 못 간 거.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런데 참석하려면은 조금 뭔가 어색하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베이터 못 탄 거 아닐까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영어 못 하니까 박사까지 해도 있고 이런 건 잘하지만 영어 못 하니까 너 어디 가면은 저 귀퉁이가 있고 화장실 괜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그걸 왜 알려주지도 않나요? 그 외교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완전 사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이거 신호 해갖고 동선 다 파악하고 시간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행사가 뭐다. 그리고요 아셈이나 뭐 다 에이펙이나 사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번 G7 그 정상들 그 사진에도 보면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 노타이에다가 또 위아래도 슈트하고 바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콤비를 입고 왔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물론 거기서 자유복이라고 했지만 공식적인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아니 뭐 말 안 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누가 매락해서 매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들한테 A란 말이에요. 너 뭐 더우면은 좀 풀 수가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외교관들이라든가 그거 따라가는 참모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정상들은 다 정장에 다 넥타이 메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대통령이. 그러게요. 참나 어이가 없는데 또 어이 없으신 분이 김정숙 여사 아닙니까?
이분은 뭐 사진도 막 8등신, 9등신으로 그렇게 사진을 쫙 그런 잘 보이게 이렇게 또 포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옷을 가지고 가서 하루에 뭐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바꿔 입으면서 우리 뭐 한복의 미를 과시하는 건 좋은데 지금 패션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언론한테는 우리 패션 외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패션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리 부인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뭐 옷을 갈아입었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총리 부인들도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총리 부인들이 옷을 안 바꿔 입었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옷 계속 입고 있는데 3번을 바꿔 입었다. 뭐 지금 중앙일보에서 하루 3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패션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난하는 기사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바꿨다. 팩트 위주로 갔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저 총리 대통령 부인이 튀어야 될 지금 그 회담이냐. 지금 코로나19 시국이고 이 시국 속에서 절체절명의 그런 그 위기였잖아요. 지금도 아직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패션과 거기에 걸맞는 의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옷도요. 정말 이 바지 패션도 있고, 또 망사 패션도 있고, 한복 패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시더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 있죠. 보복 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억눌려 있던 것을. 뭐 그거잖아요. 보복 관광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보복 소비. 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 폭발하는 걸 얘기하는데 1년 동안 순방 외교를 못한 그 순방 그 버킷리스트 관광을 못한 그런 보복 심리가 이번에 그동안 쟁여놨던 모든 패션을 전부 다 풀어놓으시려고 한다라는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임기 말이 되면요. 청와대도 과거에도 보면 여사님의 네. 입김이 세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요. 우리 김정숙 여사도 아무도 못 말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사님 하니까 그저께인가 어디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딸 공관 만찬 스캔들로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인가 부인은 그래도 산부 여인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산부 여인 됐으니까 여사님으로 불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모님 부르지 말고. 아니 여사님 소리를 들으려면 여사님의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언행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사 소리를 들을 만큼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부인이야라고 생각하면 대법원장한테 또는 딸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나중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집에 공관에서 이 저녁 대접을 하는 건 안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고와 언행이 일치되면 그 여사님 소리를 그렇죠. 저는 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말로만 여사님 소리를 듣고 만찬 회동을 주도를 한다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공직 후보자 시험 본다는데 여사님 시험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사님 되려면은 뭔가 좀 교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시험을 뭐 윤리학이라든지 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야당의 좋은 안인데 여당에서 좀 벤치마킹 안 하나? 그렇죠. 근데 시험 봐서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이 공직에 못 가는 건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부터 17일까지 G7, 오스트리아, 스페인 관광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17일 날 들어온다는데 무사히 들어오시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도 좀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품격,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 정상회담에 나갈 때마다 뒷담화를 엄청나게 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게 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